자, 유가증권 보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유가증권. 자, 유가증권의 뜻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증권을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 이게 실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즉 증서처럼 종이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명부의 등록만, 주식 같으면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록만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지분증권이라는 게요. 지분증권. 또 하나는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을 보면 지분증권, 채무증권. 자, 이름이 이제 어떻게 지어졌나를 내가 지은 건 아니니까. 보니까 이거는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 지어진 것 같아요. 증권을 발행하는 사람. 지분이 뭐예요? 퍼센트잖아요. 채무는 뭐야? 빚이잖아요. 빚.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유가증권의 내용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분증권이란 뭐냐?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 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보통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네? 주식. 이것과 일정 금액의 소유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소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나타내는 유가증권과 이와 유사한 것. 일반 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이 그렇고 그냥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건 주식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주식을 발행하면 그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생기면 그 비율만큼 돈을 다 같이 나눠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개인 같으면 내가 뭘 사업을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기도 하고 뭐 친인척 빌려오기도 하고 이게 달 텐데 주식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은행에 당연히 빌려올 수 있는 거죠. 일반 사람처럼. 그거 말고 일단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주식을 좀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한 돈 대신 주식을 주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이 생기면 그 비율만큼 당신이 10% 투자했으면 그 벌어들인 돈의 10%가 저 사람 거야. 근데 잘못돼서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이 종이 주식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도 액면이 이렇게 써 있고요. 주식에 액면이 뭐 5,000원짜리 주식입니다. 이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못 되면 망해. 그런데 유명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주겠죠. 누가 사주라 하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주식회사인데 주식 발행에 누가 사주겠어요? 그래서 이걸 투자하는 목적은 뭐예요? 잘 이익이 생기면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배당금. 원래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목적은 미래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를 이렇게 투자했다가 잘 돼서 나중에 대박을 치자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통 주식을 오늘 샀다가 오르면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는 배당금을 받을 목적인 거예요. 잘 되면 같이 잘 되고 못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무증권이라고 있죠. 발행자에 대해서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유가증권. 가장 대표적인 게 채권이야. 채권. 회사가 발행하면 그걸 회사채라고 하고 줄여서 회사 사자를 써서 사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거예요. 얘는 내가 주식을 사달라고 하니까 주식을 안 사면 너를 어떻게 믿어? 네가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고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얘도 똑같이 써 있는데 얘는 액면이 최소가 10,000원이에요. 이런 거 몰라도 되고요. 자, 액면 써 있고요. 여기 얘는 만기가 써 있어요. 만기 3년. 그리고 이자율, 액면 이자율 10%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뭐 하자는 얘기냐면 주식을 사달라니까 안 사주는 거야. 그러시면 채권을 사주세요. 제가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그러면 채권의 기간은 3년이고요. 3년간 저한테 돈을 빌려주시면 제가 빌려드린 만큼 꼬박꼬박 여기 적힌 액면 이자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기 때 원금 갚아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빚을 내는 거잖아.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빚이 되는 거고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분을 나눠주는 거고. 그래서 얘를 투자하는 목적은 뭐야?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이자율이 시장에 투자했더니 시장 이자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얘는 진짜 엄청 많이 주네요. 그러면 저쪽에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목적이라는 얘기죠. 둘 다
사다가 언제든지 팔아서 처분 손익을 볼 수 있는데 가장 주된 목적은 회사가 잘 돼서 배당금을 받는 거. 얘는 잘 되건 못 되건 아무 상관없어요. 얘가 잘 되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똑같은 이자만 받아. 못 돼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받아. 망하면 얘는 망하면 같은 배를 탄 사람이죠. 망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이렇게 했는데 망했죠. 이 사람 채권자야. 그러면 이제 망했어요? 얘는 이제 휴지가 됐겠지만 그 자기가 투자한 금액만큼을 거기 가서 이제 채권자로서 행사를 하겠죠. 뭐 책상이라도 갖고 가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태가 두 개가 있더래요. 그래서 뭐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국채,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공채,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종류는 생긴 모양은 두 가지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얘는 둘 다 액면은 있고 배당금을 받게 되고 얘는 만기가 존재하고 매번 이자를 지급해서 이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는 발행한 사람 입장이 아니라 취득한 사람 입장을 보는데 요거를 발행한 사람 입장은 어디서 보시게 되냐면 자본편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식 발행하는 거니까. 요거를 발행한 사람은 채권이죠. 사채는 최소 만기가 3년이야. 장기 부채이기 때문에 비유동 부채 쪽에서 배우게 돼요. 이렇게 서로 상대방 입장, 우리는 지금 취득한 사람 입장을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가증권을 취득해요.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제 돈이 나가고 취득했을 때인데 왼쪽에 이렇게 봅시다. 현금이 나가고 이쪽에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이거 이름을 뭐로 적느냐? 유가증권? 지분증권? 채무증권? 아니면 주식? 채권?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결정하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그리고 매도 가능증권의 하나로 분류를 하래요. 자, 이름이 이런 거야. 내가 요 유가증권을 샀어요.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첫 번째, 뭐하러 사셨습니까? 저는요,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래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세요. 이름을. 이름 비슷하게 지었잖아.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인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이름을 쓰세요. 그 다음에 저는요. 요거를 사고 팔고 할 게 아니라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래요. 만기까지. 그러면 쓰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죠. 만기까지 갖고 있겠다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해라. 자, 이 만기라는 개념. 얘는 만기가 있죠. 얘는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은 주식의 형태로 샀는데 내가 만기까지 갖고 있을래요. 요 이름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만기가 없으니까. 그냥 요 이름밖에 못 쓰는 거지. 하나가 있긴 한데. 그렇죠? 얘는 만기가 없는 지분증권은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 왜냐면 만기가 없다니까. 채무증권인데 그래서 뜻이 이래요.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이야. 만기가 뭐 3년, 10년. 이거를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분류하세요. 나 가운데 말 빼고. 자, 채무증권을 샀는데 내가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적극적인 의도가 있어. 능력도 있어. 그러면 이 이름을 쓰세요. 이게 만기가 길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지금 당좌자산 배우는데 좀 투자자산 쪽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러면 나는 단기간 내에 사고 팔고 할 것도 아니야. 예? 예를 들면 이건데 당장 사고 팔 것도 아니라 뭐 1년 있다가 팔 수도 있고 6개월 있다가 팔 수도 있어. 근데 이 만기까지도 안 갈 거잖아. 그러면 가운데 끼는 이름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마음 내키면 내다 팔겠습니다. 예? 매도 가능. 뜻이 없어요. 증권. 일반 기업회계 준의 뜻은 이 뜻이 있어요. 단기간 내 매매 차익 목적, 만기까지 끝까지 보유할 목적. 얘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도 아니고 만기 보유 증권도 아닌 것들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급수에서는 이 정도만 배우면 되는데 가끔 시험 문제에 요 중에 하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증권, 만기 보유증권만 밖에 없다. 그렇게 알면 되는데 이 유가증권 편에서만 그런 거지 하나가 또 있긴 해요. 이름만 살짝 들어보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돼요. 지분법이라는 회계 처리를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것도 있어. 아주 특수하게. 이게 유가증권인데 개정 과목 명칭이
이거 세 개만 기준서에서는 나열이 돼 있고 유가증권 편에서 잘 찾아보면 이런 것도 있더래. 이거 뭐냐? 몰라도 되는 얘기죠. 이름만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분법이라는 해결처리. 어느 회사가 어느 회사에다가 주식을 투자하는데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면 이거 이렇게 할 텐데 주식을 굉장히 많이 투자해. 한 회사에 어떤 회사에 20% 이상을 투자해. 그러면 이 회사가 어느 회사에 주식을 20% 이상 갖고 있으면 거의 엄청난 대주주지. 얘가 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 배당 정책을 조정해 갖고 자기 순이익을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회계 처리가 지분법이라는 방법이에요. 그걸 적용받는 투자 주식이라는 것도 있더라. 라는 정도만 듣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주로 여기 세 개 배울 텐데,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요 두 개가 투자 자산 쪽에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당좌 자산 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대비해서 유가증권의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의 변화가 있어. 방금 단기 매매 목적이었는데 그 매매 목적이 아니냐. 그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처리하래요. 자, 대원칙은 이래요. 원래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하지 말래. 예외가 있겠죠.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할 수 없대요. 자, 이거를 이거나 이걸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범주에 있는 유가증권 또한 이걸로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다만 드문 상황에서 예외가 없는 세상은 아니니까 드문 상황에서 더 이상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 만기까지 갖고 있을래? 그럼 이렇게 주식의 경우에는 안 되겠지. 만기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나 이거나 할 수 있고 다만 단기 매매 증권이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대비해서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다 된다는 거 아니야. 드문 상황에서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구분 보시면 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이 당좌 자산인 거예요. 여기가 당좌 자산이고 저 두 개는 투자 자산인 거야. 이렇게. 비유동 자산에서 배울 거예요. 투자 자산.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지분 증권이냐 채무 증권이냐 보세요. 요거 생긴 모양은 이건데 요 주식의 형태를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니까 여기 지분 증권이 가능한 거지. 주식에. 이것도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 가능한 거지. 채무 증권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지분 증권의 형태가 있을 수 있느냐. 나 주식인데 언제든지 마음대로 내다 팔래. 아무 때나. 적당한 때 가능해요. 얘도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언제든지 아무 때나 내다 팔래요. 가능해요. 이렇게. 자, 만기 보유 증권이 지분 증권이 될 수 있느냐. 지분 증권은 만기가 없다니까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채무 증권은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래요. 될 수 있다. 이거를 표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분 증권은 만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는 없는 겁니다.